시작할까요? 아, 저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호황기에 굴에 들어온 어, 사람이고, 저는 우선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앞서서 그 전시를 또 보고 오셨을 것 같고, 한 분 빼고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전시나 뭐 이 활동 공유의 시간에 지수님께서 약간 이게 어디까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말까? 뭐 이런 약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 전시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어떻게 공유를 할까, 방식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전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이 시간을.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가 보냈고, 또 그게 결과로 이어졌든 이어지지 않았던 간에 어떤 스스로가 좀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아마 요 전시도 좀 미니멀하게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소 난잡해 보일 정도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게 좀 낯설면서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 전시에 잠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잠상은 사진 용어에 가까워요. 필름을 이제 써보진 않으셨을 수 있지만, 또 필름을 이제 촬영을 하면은 현상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그거를 열어보지 않잖아요. 빛을 받으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 필름 안에는 현상 과정 이전에 그 상들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되어 있는 상을 가지고 아직은 밖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 이 필름의 어떤 면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낸 시간을 공유하는 자리가 잠상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아직 현상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사실은 현상보다 상을 품는 게 더 먼저 일어나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되게 날것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상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사실 이 자리가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기다가 너무 다 그 덕지덕지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나누지 않은 이야기들 다 공간이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시간도 조금 제가 정리할 시간도 조금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걸 제하고 또 저 안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끝날 때쯤에 어떤 이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나 작업물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좀 이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시작은 좀 저기다가도 적어놨지만 좀 신기했던 시작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시작 부분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머물렀던 기간은 제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3.5. 아티스트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네. 3.5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게 체류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게 거의 모든 계절을 다 겪었거든요, 여기서.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우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 정도 그 이응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무리되던 때에 여기를 더 할까 말까를 좀 고민하던 그 핵심 질문이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나한테 잘 맞는가였거든요. 뭐 좋긴 정말 좋았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도 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거의 뭐 하늘 풀듯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3년이 저한테는 그걸 하기에 되게 충분하기도 했고 그걸 더 이어가는 게 뭐랄까 질척대는 느낌이 좀 있었고 공간에 질척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그 삶의 형태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머물면서 하는 그 많은 것들은 재밌기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커피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그냥 그런 공간 안에 그런 향이 나는 곳에서 작업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괜찮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고 한 곳에 잘 머무는 걸 어려워했었거든요. 최장기간 머물렀던 곳이에요. 여기가 3년, 2년이죠. 한 번 옮겼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3년이 끝날 때쯤에 더 이상 이건 좀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답답함이 커졌었고 그래서 그만두던 때에 그럼 앞으로 뭘 할까 했을 때 일단 당장 올해는 무조건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냥 정말 이 쌓여왔던 것들을 다 풀자 해서 최대한 더 멀리서 일이 있으면 일부러 가고 없어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공간을 운영하던 때에 여기 계시는 저기 제 옆에 계신 분이 고기은 작가님이신데 책을 내신 다음에 북토크를 저희 공간에서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이거 문 닫는다고 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뭐 아쉬움도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딱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일단 올해는 다른 건 모르겠고 무조건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한다. 근데 그러던 중에 되게 감사하게도 영월에서 그 사진 수업 제가 사진을 하니까 사진 수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시설의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모를 하고 이게 되면 전 영월에 갈지도 몰라요. 엄청 되게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기은님이 이 굴의 엠베서더로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갑자기 번뜩 영월이요? 이렇게 하시면서 안 그래도 이거를 자기가 하나의 어떤 미션처럼 가지고 계셨는데 선뜻 영월까지 누군가 오셔서 작업을 하시게끔 어떤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어떤 적임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당연히 저는 관심이 너무 많죠. 일단 하지만 또 어쨌든 공모사업이니까 이게 돼야지 추진을 할 수 있고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가 떨어지면 또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괜찮은지 기다려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쭙고 어쨌든 일이 추진이 됐어요. 또 다행히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지수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어제 오셨나요 기은님께서? 네, 어제 기은님께서 또 그때 진짜 신기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여기에 오기 위한 어떤 과정들처럼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제가 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1년은 아니죠. 5월부터 11월까지 원래 예정은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계속 만났어요. 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분들이랑 이제 사진 수업을 하게 됐고 제가 이 시간을 좀 빼놓기가 어려운 게 굴에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제가 보낸 그 시간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저 수업을 고민한 시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시간을 회고하는 시간. 여기까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근데 그 오가는 시간이 저한테 온전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방해할 수 없고 저도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집에 있으면 이제 저의 눈길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방해 없이 온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수업이었었거든요. 저기 역 건너편에 있는 그 꿈의 꿈이라는 기관인데 되게 많이 배우면서 또 사진 매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면서 또 본다는 것이나 또 표현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분들이 하신 작업물을 가지고 저기서 전시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사진 선생님께서는 좀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두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여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랑 저랑 좀 결이 맞았어요. 그분도 그런 게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의 시각을 그대로 그냥 담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떤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시거나 글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 게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다른 사람의 손길로 막 감추려고 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시를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전시가 뭘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좀 감사하게도 계속 수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내년까지 병원에 또 오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두 분이 여기 안 계셨으면 제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장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제가 여기 원래 사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지만 서울에서 오가면서 또 계속 수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만나고 싶고 제가 만나면서 하는 고민들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년 정도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월과 연이 좀 더 길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진이 하나 사라졌네요. 있다고 상상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공간 문을 닫으면서 했던 그런 고민들을 좀 빠르게 한번 제대로 풀고 싶어가지고 문을 닫자마자 자전거 여행을 했어요. 저기 원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원주에서 경주로 가고 경주에서 하루를 자고 김해로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친구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리고 그 김해에서 포항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강릉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강릉의 그 소집에서 마무리를 또 아까 거기은 작가님의 공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가기 전에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여기가 어디 있다라는 게 모든 지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곳이
화재 산불이 있었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이 지역을 내가 지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완전 타버린 그런 잔해들을 그냥 되게 예상치 못하게 확 마주한 거예요. 처음엔 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여기 자전거 길이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어도 관리가 안 된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네. 그래서 막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져 있고 막 이렇길래 초반에 딱 진입하는데 그래서 역시 말 그대로 관리가 안 되네 이랬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까맣고 이게 그냥 부서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까지 정말 진입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났는데 거기서 봤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묘에 인공잔디를 누가 와서 되게 급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깊이 남았거든요. 이게 불이 나고 나서 가까운 누군가가 그냥 빠르게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그대로 두지 않고 했던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그 물된 동산이라고 이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수님이랑 처음 만나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전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뭐 이런 화재가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뭐 영월에서 겪으신 어떤 자연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게 거의 시작에 있었고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다 이런 것들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앞서서 저 전시에서 보셨을 수 있지만 제가 호흡이 되게 가빨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 좀 뭔가 좀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여기 들어오기는 시점과 거의 맞물려서 두 분이랑 했던 그 대구의 전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또 뭔가 좀 정리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다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와서 그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저한테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였는가를 좀 돌아보니까 저희가 같이 6월 초에 정선 여행을 했어요. 네, 예미길이라는 카페인데 거기에 이런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수님께서 저기 앉아 있으라고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띄워놨어요. 이건가? 네.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누워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들어갔어요. 그런 동안에 같이 동행했던 분들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근데 이때 그냥 확 어떤 그 호흡이 정리되고 이제 잔잔해진 기분이 있었고 좀 불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렇죠. 시간이다. 호흡을 가다듬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저렇게 같이 간 분들이 그냥 각자의 호흡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멀리서 저걸 보고 찍었는데 다 딴 데 보고 있죠. 이게 가연님이 찍으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지수님의 그 정선 당시 화암에 레지던시에 입주해 계셨었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작업들도 좀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그러면서 그때 또 개인전을 준비하고
소집에서 개인전을 하시게 돼가지고 그 공간이 이렇게 채워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림이 같이 그려졌었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소집 안에 커다란 자화상이 딱 들어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게 되게 좋았었고,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공유해 주신 게 되게 또 기억에 남았었고. 이게 뭐지? 응? 그림들이 빠져있나 봐요. 정상인가 봐. 보이시죠? 아, 현상이 안 돼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 화암 레지던시에 갔던 그 시간들을 좀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돌아와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 여기서 느낀 가장 큰 키워드가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분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앞에 아마 고양이 사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다시 가셔가지고 고양이 사진들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 고양이 보이시죠? 그 고양이 사진들이 저희가 뒤에서 모닥불을 피웠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9월이었는데 그때 저도 그때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즌이 있잖아요. 또 있고 여러 사업들도 마무리하는 기간이다 보니 되게 막 다시 숨이 막 가빠오는 거예요. 그때 모닥불을 딱 바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날아가지 않게 잘 잡아둘 수 있었고, 그때가 또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되게 바쁜 시즌이었어요. 회사에서 또 중요한 행사가 있으셨고 개인전은 완전히 앞두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좀 이렇게 옆에서 같이 고민도 나눌 수 있고 그냥 같이 불멍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되게 힘이 많이 됐었고, 그날 고양이 한 마리가 외부의 고양이 한 마리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 가연님이 그때 여기 뭐 가질러 저희 뒤에서 하다가 그걸 가질러 다 사라지셨는데 막 혼자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님께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고 저한테 고양이랑 얘기하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 처음 들어왔던 그 고양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연님을 따라서 왔는지 이렇게 다른 고양이들 따라서 왔는지 저희 있는 쪽으로 왔는데 대붕이 라떼 이 친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막 말도 걸고 저 안에 있는 순탄이랑 먼지가 또 쳐다보고 있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저 안에 있어요. 그 사진이 여기다 띄워놓으려고 했던 그 사진이. 그래서 하는데 그때 지수님께서 저 친구가 계속 오면은 그냥 같이 살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연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오는 친구를 가라고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 말고 다른 존재를 품고 같이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이 고양이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 있거든요. 라떼는 밖에서만 계속 돌아다니고 알고 보니 집냥이였다고 하시는데 성격도 엄청 막 치대고 살아오면은 막 이렇게 뒹굴뒹굴거리면서, 그리고 또 대붕이는 출퇴근하고 집에서 잠자고 밖에 나갔다 이렇게 하고, 순탄이는 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먼지는 아기 때 와가지고 이제 막 바깥 생활을 시작했고 이런 친구들인데 저는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양이나 강아지랑 같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뭐 이 고양이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한데 이 친구들의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 다르구나. 아 진짜 사람만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또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두 분이 그걸 잘 관찰하고 이 친구들의 맞는 삶을 지지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고양이들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했고 제가 아리랑을 하나 적어놨는데 그 음악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올해. 근데 거기서 아리랑을 뜬금없이 개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이 존중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하고 있던 때여서 저 친구들이 제멋대로 잘 사는 게 아리랑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는 여기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유토피아 같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글귀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네, 그 정선에서 레지던시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고양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봤을 때 저는 지수님이 내가 받고 싶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나 고양이한테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머무는 동안에 진짜 행복했다. 그리고 호황기였다 정말. 네. 네,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일단 김지혜 작가님 이야기 듣고 이제 좀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지만 좀 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고양이도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앉혀놔야 되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저기다가 고양이 사진들을 뒀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중요한 존재들이어서 두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자칫 시기를 잘못하면은 재채기만 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여기 고양이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길게 안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여기 와서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게 적응은 되셨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던 삶과 이제 여기서 사는 삶이 조금 적응이 됐다고 느낀 게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저도 제 좀 숨이 안정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도로만 나가고 그냥 그 길만 걸어도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신호가 많아요. 일단 사람하고도 부대끼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리듬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멈추면 멈추고 사람들이 뛰면 뛰어야 되고 문이 닫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시는 이 길에서 보면 신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쭉 내 속도대로 가고 물론 차들도 오가지만 그래도 걷는 것도 내가 걷다가 내가 멈출 수 있고 뭐 그런 리듬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좀 스며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양이라는 그 존재들이 이제 강아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상황에서 그냥 자기 리듬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느낀 게 많은데 그게 어떤 순간에 되게 무관심하고 강아지랑 다르게 무관심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떨 때는 존중받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냥 내 일에 몰입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는 그 고양이를 봤을 때 마음이 그 사르르 녹기도 하고 순간 몰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게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일들을 할 때 그때 서로 존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느끼면서 그 고양이나 나나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고 사람보다 나은 것도 많고 뭐 이러면서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 뒤엉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자유롭게 뭐 얘기를 좀 나눌까요?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배붕이가 이제 제가 산책할 때 자꾸 호위를 하러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얘가 차에 어떻게 이렇게 그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저대로 얘가 걱정이 되고 얘는 밤에 나가는 게 걱정이 되고 그냥 서로 좀 그렇게 하지 않나. 어제도 이렇게 저기까지 따라서 나와서 제발 들어가. 저 질문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굴에 들어온 작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과정 중에서 꼭 이런 걸 해야 한다라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 전시장에 지혜님이 써놓은 글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영월에 왔으니까 단종에 관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내가 작품으로 녹여서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앉아서 하셨대요. 굴에서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어떤 관성 같은 게 느껴졌고 지역의 그런 공간을 내어주는 곳들이 의뢰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에 익숙해진 그런 습관처럼 하는 생각이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를테면 그 청사진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 어떤 시점에 혹은 어떤 계기로 이런 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떠올랐는지 거의 후반부에 한 작업이거든요. 물론 테스트 과정이 그 앞에 조금 있었지만 거의 후반부에 하게 됐는데 연말이 되면 좀 이렇게 그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근데 올해는 정말 좀 물론 이제 저는 그냥 늘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다는 감각이 항상 있는데 올해는 좀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기서 두 분을 만나고 또 마침 그 정선에 또 아버지는 광부였다라는 그 연극도 같이 보러 가게 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마치 누군가 올해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신기한 감각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게 저는 100% 저의 결정이거나 100%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둔 것도 있고 한데 반대로 갈 수 있었던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고 그 공간을 그런 선택지도 있었고 또
거의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저는 그 청량리에 살거든요. 청량리에서 영월이요? 절대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또 끊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열어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열어둘 수 있거든요. 지역을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근데 가까운 강원을 생각했지. 원주 정도까지는 하는데, 근데 그 영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기은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모르는 사람 집에 가는 건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반대쪽의 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엄청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이 시점에, 이 시기에 나에게 맞는 것 같은 길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게 지금의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에 있는 시간들을 사실 돌아보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의 나, 지금 여기 굴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생성한 이미지들이거든요. 제가 촬영한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 또 이런 신문물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AI가 거의 나왔을 때 초창기에 그 강의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특히나 GPT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얘기하는 대로 다 대답해주고 너무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그런 원리들을 막 다 얘기를 해주면서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이게 마법이 아니다. 마법이 아니다. 이건 어떤 확률의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다음 단어가 생겨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었는데, 이미지도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미지도 완전한 노이즈로 만든 다음에 그 옆에 어울리는 것들을 계속 그럴듯한 확률로, 100%의 확률이면 또 안 돼요. 한 70%, 80% 정도의 확률로 가까운 색들을 찾아가면서 그 온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금 제 얼굴이 만들어진 것과 저의 지금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 그 과정들이 되게 압축돼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성되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시간이. 그래서 좀 또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는 우리나 뭐 저거나 별로 다를 거 없네. 우리도 어떤 우연과 어떤 확률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 저것들과 우리는 또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 잠상이라는 제목을 저기다가 또 붙여놓고 가능성의 자화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도 있었던 얼굴이거든요.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넣어놓고 이 친구가 제 나이에 어떤 외형을 가지게 될지를 프롬프트로 넣었어요. 근데 또 AI가 대부분 인터넷상의 이미지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예쁘게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예쁜 걸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넣었어요. 예쁘게 미화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배제해라. 그리고 자꾸 어리게 보이게 해놔가지고 그 제 나이에 플러스 5세까지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넣어서 뽑아낸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덧대서 말씀을 드리면 옆에다가 제가 그 과정도 같이 붙여놨는데, 그 푸른색으로 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그 썬프린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노타입이라고 사이안색이에요. 사이안 푸른 이런 색인데, 이거 안료 자체가 원래 이런 색이고 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철이 또 그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게 있어서 그 시아노타입으로 작업을 했고,
제가 AI에서 얻은 이미지가 사진일까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사진 수업하면서 많이 뭐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 AI가 워낙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저는 사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진은 그 포토그래피잖아요. 영어로 했을 때 포토가 빛이고 그래피가 그림이에요. 빛으로 그린 그림인데 빛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근데 저 AI 이미지는 빛이 없이 데이터로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한글로 했을 때도 이제 한자어를 우리는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복사할 때 하는 그 그러니까 사본의 그 사자와 베낄 사자와 참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참을 베끼는 건데 참을 베끼는 것도 아니잖아요. 데이터의 어떤 합이지. 그래서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저도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저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럼 이게 사진이 맞을까? 나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데 그 사진의 어떤 조건을 획득시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아날로그 형태의 그 시아노타입이 썬프린트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빛도 하지만. 그래서 진짜로 태양 아래에다가 빛을 쏘여서 그 노광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친구도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 경계에 서 있는 저 친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더 흔하게 쓰이는 말로. 저 작품이 굴하고 또 잘 아무래도 굴에 있으면서 생각했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김지혜가 될 뻔한 얼굴들이 걸려 있잖아요. 가능성이 모아져 있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면 되는 굴에서 빠져나갈 때 어떤 선택지를 숨고르기 하면서 모르고 있는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우리랑 저 생성된 이미지랑 뭐가 다를까를 좀 생각해봤다 했잖아요. 그게 저는 어쨌든 확률로 항상 확률과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약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걔를 좀 뭐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좀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보고 거기다가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지나온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부분 그 확률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게 앞을 향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뒤를 향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에서 시작된 저 생성되는 과정은 대부분 앞을 향해 있죠.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음 거는 뭐지? 다음 건 뭐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런 선택을 내가 했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또 그럼 이때 어떤 생각으로 내가 그걸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의미를 많이 넣는 것 같다. 보통 카메라를 들면 네. 이렇게 다른 어떤 피사체를 담기 마련인데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진 않았지만 내 얼굴, 나를 이렇게 네. 사진으로 인해 해본 경험 있으세요?
제 얼굴 찍은 적 있죠. 뭐 증명사진이 필요하거나 여권사진이 필요할 때 그냥 제가 집에다가 설치해놓고서 제가 찍거든요. 타이머로. 근데 그런 의미의 자화상은 없고 대신에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들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닮은 것들을 담고 그냥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죠. 저는 이 자화상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수님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작업은 특히나. 왜냐면 자화상 작업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지난번 전시도 자화상이 큰 부분을 차지를 했었고, 네. 그런 인풋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풋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저렇게 주어지니까 나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즐겼어요, 저는.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저는 그 지수 작가님 전시 작년에 정선에서 전시 보면서 제 나름의 내가 좋아하는 작품의 기준 이런 걸 처음으로 세워보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림인데 꼭 말하는 것 같고 글을 써놨는데 그림 같고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상하다. 저게 분명 그림인데 저기는 왜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고 옆에 써놓은 글인데 이게 왜 그림처럼 느껴지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넘나들듯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나는 좋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이렇게 여기가 좋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렇게 기준을 삼아야겠다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아까 저기서 이제 잠깐 전시를 보는데 작가님 전시를 보는데 사진인데 동영상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숨겨진 느낌이 계속 있는 거 있잖아요. 멈춰있는 작품인데 저기 뒤에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저 사진 자체에서 그러는 걸까? 하다가 그게 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잠상이라는 언어를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아까 얘기해 주시는 내내 드는 생각이 잠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각이라고 하면 내가 다 느끼고 아는 거를 감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저 너머의 어떤 느껴지는 것들까지 해상도를 높여가는 과정 이거를 잠상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만 느꼈으니까 여기 느낌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약간 내가 혼자 쳐놓은 경계 같은 거였구나. 그걸 좀 넘어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자화상 이렇게 청사진을 보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남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글로 남기긴 하지만 그게 막 진짜 감각적으로 와닿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글을 굉장히 유려하게 잘 쓰면 그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아까 그 한 장 한 장을 보는데 내가 정말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택되지 않고 딱 나의 것만 생성되는 그 느낌을 이걸로 가져가려고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정말 좋은 전시였고 발표해 주신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아직 전시를 다 보지는 못해서 일부만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코너는 그 지수님이 영화를 올해 찍으셨는데 거기 촬영 감독으로 참여하셨던 그 흔적의 사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다른 코너에는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다 작가님이 그 작업의 주체자인데 다 주체자로 참여하는 것들인데 그 영화 촬영은 물론 촬영 감독이 키스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감독은 아니니까 그게 보면 포지션으로 조력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제가 또 느낀 건 여기 굴에 있으면 아티스트가 온전히 그냥 항상 이 조력자로 협업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류의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느꼈고 그게 좀 아마 이전에 제가 이제 접했던 어떤 사례하고 다른 하나의 인상 깊은 포인트였고 근데 이제 또 영상은 아시겠지만 매체가 사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이미지 그리고 아까 선택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영어를 안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영어를 와서도 굳이 내가 여기 부까지 체를 안 했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 그 이제 영화 촬영이 이것도 거절했을 수도 있었어요. 선택의 가치는 많은데 근데 그 선택을 하면서 아마 일련의 이제 굉장히 저는 사진하고는 다른 분명히 저는 다른 질감의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택과 그 선택을 하고서 이제 그 통과하신 그 어떤 경험의 일체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조력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조력자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어떤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큰 그림에 어떤 색을 조금 입히는 역할이랄지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였으면 과연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지수님이 하시면은 저는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포지션만 봤을 때에는 했을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또 제가 글에도 적어놨지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정말 영화를 다 망칠 수도 있는 맞아요. 포지션이라고 써놨던 되게 정독하셨네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저도 영상에 대한 어떤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기보다는 영상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씩 해왔는데 그게 항상 되게 제대로 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또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력보다는 도전에 좀 더 기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치 있는 키워드들이지만 저한테는 더 큰 키워드가 도전이었고 저는 사실 그게 더 감사하기는 해요. 이게 저 같은 애한테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진짜로 망칠 수도 있는데 진짜 망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믿고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그런 응원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고 이걸 하면서도 되게 여기 오셨던 그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동희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하면 좀 고양이처럼 보였어요. 그 두 분의 사람을 보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나 태도가 여기 있는 그 고양이들처럼 한 분 한 분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기울여서 듣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경험하는 게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지 않나. 영화를 찍으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영화보다 저는 더 훨씬 더 컸다고 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 결과물에 대한 부담을 약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지수님께서. 근데 이게 진짜 뭐 우리 다 처음이니까 대충 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충분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다음에 어떤 이게 잘 만들어져서 더 앞으로 나가면 저는 보너스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저도 좀 네. 첨언을 하자면 이제 굴에 지혜님이 계시면서, 그러니까 굴을 시작할 때 제가 운영자고 지수 씨가 디렉터고 둘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씨는 작가로서 계속 창작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굴을 기획을 시작한 거고, 저는 창작하는 사람의 반려자이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예술을 전공을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예술가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닌데 제가 보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답답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나는 그 창작자의 입장에 서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해나가고 있지 않아서 그 뭐가 필요한지 또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작가가 다음 단계를 제가 상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또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되지만 그 옆에서 뭔가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제 주변에 다른 뭐 작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굴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상 이 공간을 유지하고 또 사람을 내 공간에 들인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지지했던 것은 저도 거기서 좀 깨우쳐지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장지수 작가가 해나가는 행보가 있겠지만 또 다른 작가가 해나가는 여러 행보들을 보다 보면 나도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저의 욕구가 있어서 출발하게 된 건데 굴을. 근데 지혜님이 계시면서 좀 깨우쳐졌다라고 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시에 관한 거였어요. 그때 이제 지수 씨가 세 번째 전시를 준비하고 세 번째 개인전 준비하고 있었고, 지혜님은 이제 사진 수업을 하는 기관에서 또 그 참여자의 작품을 모아서 하는 공공기관이 하는 전시를 맡아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붙이니까 전시 한 번 치르면 돈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리워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뭐 작품을 판매하면은 경제적인 수익으로 돌아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이렇게 전시를 계속 해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전시, 두 번째 전시와 세 번째 전시는 뭐가 달라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 잘 그 필요성, 그러니까 이 전시를 하는 거에 필요성이 명쾌하게 제 안에 들어오질 않아서 답답하던 찰나였고, 지혜님은 지혜님대로 이 시설에서는 되게 막 그러니까 뭐 하던 대로 그냥 벽에 딱딱딱 걸고 뭐 여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기 다른데. 네, 걸고 혹은 뭐 이렇게 기관장이나 뭐 지역의 유지들이 와서 네, 뭐한 말씀 하시고 거기서 또 이제 네트워크 하고 뭐 그런 또 자리로서 이용되는 전시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있었는데, 지혜님 나름대로 이 전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듣고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냥 좋은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매개로 전시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객도 작품과 대화를 하고 작가와 관객이 대화를 하고 작가도 자기 작품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좋은 전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대화를 했던 게 저한테는 그래서 전시를 하나 보다 라는 좀 힌트처럼 다가와서
회사를 단편 영화로 촬영을 했어요. 올해 11월 달에. 영화야말로 정말 협업의 장르잖아요. 여러 장르, 음향, 뭐 이미지, 배우는 연기, 정말 그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각자 자리에서 완성해 나가는 건데, 그때 그 굴도 같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굴의 그 잠상은 아니고요. 미래의 상을 갖다? 아,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굴이 그 장르에 구분 없이 여러 창작자를 깃들게 한다는 것에 좀 의미를 영화 작업을 하면서 저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사담이지만 제가 이 영화에 1,000만 원 넘게 투자를 했어요. 저의 사비를. 근데 지혜님을 만나면서 여러 창작자와 같이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것의 가치를 좀 지혜님을 통해서 힌트처럼 얻기도 했고, 이런 협업의 불씨가 쉽게 오지 않는다. 배우도, 주연 배우도 사실 가수가 본업이지 연기를 처음 도전하는 인물이었고, 지혜님도 사진에서 영상으로 처음 도전하시는 과정이었잖아요. 모두가 성장통을 겪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근데 끝나고 많이 울고. 근데 이게 그 껍질에서 깨고 나가서 그 막 연한 살이 이렇게 막 쓰라리일 때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의 의미가. 되게 성장했다. 우리 다 이만큼 컸다를 같은 주파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저는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지혜님 맞아? 촬영본 지혜님 믿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주연 배우도 괜찮을까? 제가 많이 물어봤을 때 지수 씨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음향도 이제 대학생 졸업반 친구들을 섭외해서 맡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업에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음향이 아니라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음향팀이어서 그것도 불안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받겠죠, 장지수 감독이. 그렇게 모아진 지혜님이 말한 그 고양이 같은 과의 시간이 굴의 성장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뭐 결과까지 잘 나오면 너무 좋고. 같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혜님의 도전에 저도 조력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효정님한테 약간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효정님께서 크리틱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이풀 계획을 하고 나서 그 영민 하셨을 때, 그때 크리틱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참가비와 뭐 혹은 후원비가 아깝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행사를 하면 화장실 가기 편하게 배치하는, 약간 지금 배치를 하는 걸 들었고요. 좀 해결한 것 같고, 굴에 체류할 다음 창작자와 어떻게 만날 거냐, 굴만의 고유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굴이라는 프로젝트가 혹여나 고립되지 않을까, 새로운 약간 열어갈 수 있는 유입 경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시간 이후로 그냥 오늘까지 그런 고민들을, 효정님의 크리틱을 이제 의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어땠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좀 잘 글로 정리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아직 저한테는 잠상으로 남아있는 그 약간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카레를 먹으면서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카레를 먹기 전에 그냥 짧게나마 여기 오늘 오셨는데 아직 말씀을 한마디 안 하셔주신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두 분은 지혜님의 동료시잖아요. 네, 어떤 시간 보내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호기심을. 그냥 DM을 주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명미님은 1년 동안 어떤 또 시간을 그를 통과해서 보냈을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또 공연이 있는데 한마디 정도 하고 카레를 먹으면 어떨까요? 동희님도 동희님도 네. 네 한마디 하시면 좋죠. 일단 두 분의 이야기를 예. 저희요? 네. 저는 사실 제 작가님 처음 뵌 게 이번에 대구예술발전소 같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시할 때 뵙게 돼서, 그때 올해 그래서 기획자가 이제 정행 기획자였고, 뭐 원래 이제 같이 다른 전시 하다가 이번에 기획하는 전시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그때 알게 됐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 전시 주제에 맞춰서 많은 작가들을 섭외한 거긴 했을 테니까 좀 되게 결이 잘 맞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사진 보면서도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게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깐만 진짜 웬일이지? 죄송해요. 아까 굴 프로젝트 소개하시면서도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제가 20대 때 되게 긴 투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20, 30대 그 시기를 겪은 예술가들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크게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얘기 들으면서 혼자 한번 울컥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이제 그거를 그 시간에 견뎌내고, 사실 이제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기 때 제가 해야 되는 과업들을 못한 거예요. 저는 학교도 중퇴해야 됐고, 친구들 취업할 때 하지도 못했고, 뭔가 이제 병원비들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죄송했고,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은 이제 계속 다시 공부를 해라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주변 누구도 네 나이가 어린 나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20대 후반에 다시 학교를 가는 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를 얻게 돼서 이제 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뒤늦게 다시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좀 창작하는 일을 했었는데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또 이제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려니까 한국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전 그래서 프랑스 가서 이제 미술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에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럼 경력으로 따지면 사실 전 신인인데 나이는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나이만 보면 이제 중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지원해서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고 막 이런 게 계속 경험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20대 때부터 겪던 이런 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진짜 치유랑 회복을 돕는 거구나에 대해서 너무 깊은 좀 감동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혜 작가님이 더 뭔가 편안해 보이고, 그냥 사진 전시만 봤는데도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지금은 제가 뭐가 좀 없어서 뭘 못해드리지만 이 기간이 좀 길게 운영되고 나중에 저도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혜 작가님도 좋은 기회를 만나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진짜 그냥 사진만 봐도 느껴지게끔 뭔가 보는데 또 뭐 울컥할 것 같고요. 혼자 이 얘기 듣기 전에도. 근데 그런 작업도 하실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도 축하드린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또 저대로 계속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저를 소개해야 되나요?
지혜 작가님을 처음에 뵀던 게 이제 약간 그 예술계 종사자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성의 뭔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지혜 작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공간에 프로젝트 이응 공간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거기 딱 갔는데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 사진을 계속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간 디자인을 배웠는데 그 전에는 계속 애니메이션, 영상 이런 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긴 한데 좀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 대한 것도 되게 좀 좋아하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고 작업. 물론 사람도 특이하긴 했지만 작업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업 안에 그 사람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보면 약간 그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작업 너무 좋은데 이거 사신 건가? 아니면 직접 찍으신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작업 직접 하신 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했더니 이제 하신 거라고 무슨 내용이냐 이랬는데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사람 약간 납치해서 전시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기회가 좀 돼서 이제 대구예술발전소 기획자 공모를 내면서 저는 주로 이제 과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예술하고 엮어서 풀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골랐던 주제가 약간 양자역학이었어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양자역학이었고 거기에 무조건 이 사람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쭤봤는데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아싸 이러면서 이제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은영 작가님은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계속 합을 맞추면서 전시를 했던 계기가 있고 관심사도 되게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섭외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진분이 쌓이게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전시 어땠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은 작가님이 이제 친분이 쌓이다 보니 우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딱 봤는데 저는 그냥 언제 봐도 이은 작가님 작업은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은 작가님 티가 나. 사진은 진짜 좀 신기해.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누구 작가 이제 그런 화풍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지혜 작가님 느낌 나는 거는 좀 재밌는 거. 저도 그런 신비함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진짜 사진이 사실은 지금 와서는 누구나 다룰 수 있는 매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사진이라는 매체 안에 본인이 잘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진짜 지문같이 담겨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전시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은 작가님 같은 작업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일찍 와서 조스 되게 오래 봤어요. 하나하나 진짜 다 보고. 그 공간 안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공간 자체가 되게 원래도 지혜 작가님이 이제 생활하시던 공간 안에 전시를 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내부로 초대받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봤죠. 혹시 첨언을 조금만 해도 될까요? 시간이 괜찮아요? 짧게요. 네, 짧게 할게요. 1분 안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상 말고 다른 후보 중에 하나가 그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또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
자체가 되게 카메라 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창문도 딱 렌즈만큼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머물면서 본 것들, 제 안으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도 했었다는 거를 하고 넘어가서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네. 우리 선주 씨는 어떠셨나요? 어, 정말 이미지만 알고 네, 일단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되게 천천히 아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하시겠어요? 춘천이 아니라. 아, 저는 일단 오선주라고 하고요. 저는 제천 덕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저도 한 3년 전부터 내려가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이자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굴이라는 곳을 알게 된 거나 이런 거는 아까 그 발표해 주실 때 그 사회적 SIR네. 그 대회에 아까 그 사진으로 찍혀있던 주최자 격의 그 분이 제 친구의 절친이어서 제 친구가 갔는데 그 피치 하시는 거를 보고 그 친구가 저한테 뭔가 나쁜 걸 줄 리 없는 친구라서 뭔가 너와 되게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너 뭐 한번 몰라 하여튼 난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준 곳이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리서치를 좀 하다가 뭔가 이렇게 되게 안으로 말려들어 있는 공간감과 그런 전개가 있어서 뭐 어떻게 컨택이 이루어지거나 뭘 하시려는 건지, 그러니까 뭘 하시려는 건지는 너무 알겠는데 어떻게 컨택이 이어지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어떤 막 공모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라고 여쭤봐서 어떻게 이루어지면 되구나를 알고 하는 차에 이제 며칠 전에 그 과정 공유에 하신다고 따로 또 연락을 주셔서 고민을 하다가 해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그냥 가자 결정해서 오게 되었고 전시나 공간 관련해서는 되게 저도 지나온 시간이나 보내고 있는 시간들의 부분을 정말 뭔가 덩어리 감자로 떼서 뭐 작가님께 공간에서 이렇게 되게 부분 저도 제 이야기를 보듯이 되게 많이 보게 됐고 너무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나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보면서 저도 이제 되게 특수하게 저희 마을에서 살고 작업을 전개를 해가고 있는데 뭔가 내달쯤에 그 뭔가 저희 공간에서 품처럼 하고 싶은 상상이 드는 게 있어서 거기에도 가급적 하게 되고 초대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조용히 들으면서 했고 작업이나 그러니까 보내신 시간이나 작업 같은 것들도 약간 내적 친밀감이라 될까요? 너무 가까이 느낀 게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올해 시향 차입 작업으로 전시를 했었고 뭔가 예술 누림 사업도 저도 예술교육자로 막 이러고 그래서 뭔가 전개되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시기적으로 막 완수해야 되는 과업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시기가 겹치지만 그 시기에 하는 고민들 다른 자리 다른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즈음에 하게 되는 생각들은 비슷한 거거나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뭔가 언제나 그렇듯이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고 몰라도 아는 것들이고 알아도 모르는 것들인 그런 되게 많은 연결감을 되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연말 같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작품 잘 봤고 말씀들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민이고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저는 이제 공연을 했어요. 오기 전에 잠깐 소개해서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최규 작가님이십니다. 김인천. 네,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사실 뭐 작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가 사실 그 어떤 경계에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조력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예술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가 가장 그 고민이 좀 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참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음악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먹고 사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음향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행사 진행하고 운영 라이브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남들을 좀 돋보이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좀 뭔가 돋보이고 싶고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 그때 이제 굴 프로젝트에 어떻게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이 먼저 이게 발표하시는 거 내용 들으면서 저도 사실 존중받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가졌었고 그게 좀 큰 용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앨범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앨범을 못 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이제 핑계인데 또 저도 이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와중인데 할머니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뭐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또 할아버지도 또 다치셔서 뭐 병원 생활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다행히 안 바쁠 때 뭐 다친 게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병원에 가셔갖고 뭐 그렇게 살다가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바빠지는 시기가 와가지고 행사장을 막 돌아다녔죠. 행사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많은데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아티스트들은 진짜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별로인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씩 부러운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정말 뭐 앨범이라도 하나 내야지 어디 가서 노래한다고 이렇게 명함이라도 내밀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행사장을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제가 노래를 꼭 부르거든요. 제 루틴이라서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보통 사람이 없을 때 하는데 누가 이제 노래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듣고서 이제 노래도 잘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날 또 제가 행사를 잘 했어요. 행사를 잘 끝내서 따로 이렇게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엔터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자기 뭐 연예인들도 있고 한데 자기네 소속사 쪽에서 같이 해갖고 뭐 행사도 같이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녹음실 와서 녹음도 하고 좀 앨범을 좀 내는 걸 도와드릴 테니까 좀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최근에 또 들어가지고 아 그냥 그러면은 둘 다 병행하자. 둘 다 병행하자. 어쨌든 저는 옛날부터 하던 얘기가 제가 살아오는 과정들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 예술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연을 하거나 뭔가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난 예술가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와 자만심에 빠져서 살았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들도 그냥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2026년에 좀 바라고 있으면서 올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님이 한마디 간단히 해주시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이라고 하고요. 영월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되게 놀랐는데 저 고양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양이로 비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침 하셔가지고 내 생각이 들렸나? 이게 장상? 막 이런 생각을 좋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일단 첫 번째로 감사드리고 저도 아까 앞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친구거든요, 사실. 제 친구가 저희 병맛 대표님한테 작업을 하러 같이 갈 때 사진을 좀 도와달라고, 어시스트를 도와달라고 해서 오게 된 게 계기였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뭐라 말을 했냐면 너랑 어쩌면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월에 와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하고 수술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출발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을 겪는 와중에 이 두 대표님들을 뵙게 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오랜 소원과 꿈을 이미 실현시키고 계시고 막 이게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그
하고자 하시는 거에 달려나가시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었을 때도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또 거기 안에서 또 친구가 이제 성공적으로 아티스트로 초대돼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또 보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이응 작가님께서 또 무언가를 이뤄내시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치유되시는 과정과 또 영화 현장도 맞아요 맞아요 사이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외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AI를 통해서 뭐 현실적인 대답을 받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또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이 또 있구나. 이거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면서 이런 모임 자체가 너무 연말을 마무리하는데 감사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하고 어찌 보면은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도둠이 되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